개장 전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의 변동이 있는 종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표가 상향 조정된 종목은 없고 대부분이 유지된 종목인데요. 그 안에서도 주당 순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과 내린 종목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텔레칩스 새롭게 커버리지가 들어가고요. 바텍과 NC소프트, 한솔재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하향 조정된 종목으로는 LG 이노텍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신규 종목 2개 정도 다루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인데요. 현대차증권 투자 의견은 마켓 퍼폼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7,000원인데요. 점진적인 관심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뱅크가 타는 은행들에 비해서 좋은 점 바로 수신 경쟁력이 되겠는데요. 3분기에서 이 님이 27bp로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양호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수신 경쟁력에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님 자체가 15bp 상승하면서 3분기보다는 약간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역시 다른 은행 대비해서는 가파른 개선세가 예상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부담 요인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걸 좀 체크해 주냐면 여전히 이제 높은 성장률과 관련해서 전망이 있지만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경쟁사인 K뱅크가 상장할 경우에 수급이 다소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신규 종목 텔레칩스입니다. DS자 증권이 되겠는데요. 매수 의견 18,0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품군 다변화로 또 한 번의 피보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차량용 반도체 특화 팹리스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포마켓의 주요 고객사로 현대 기아차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이 현대 기아차는 프로젝트당 규모가 크고 거기에다가 계약도 단기가 아닌 장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한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동화 자동차 비중 확대에 따른 필연적 성장의 차량용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3분기와 관련해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66%, 영업이익 87%로 달성을 하게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정상화로 이 텔레칩스의 실적 역시 성장 구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바텍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올라간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매수 의견 46,200원 목표가인데요. 이제는 성장의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디지털 렌탈업 확장이 이렇게 이 바텍에 대한 가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될 텐데요. 지금 내년에 디지털 렌탈 장비 출시와 판매량 증가가 앞으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덴탈 스캐너를 포함해서 지금 바텍 측에서는 신규 제품들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미리 한번 봐보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신제품 출시 효과가 지속되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재정비가 필요한 중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선은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미국하고 유럽에서의 분위기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역시 이런 판매 증가에 중요한 이런 덴탈 박람회까지 열린다는 점 또 하나의 호재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중국 쪽에서는 덴탈 산업과 관련해서 국공립병원 내 덴탈 진단 장비 수요 자체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가격 경쟁 역시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어느 정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목표 주가는 그대로지만 주당 순이익이 낮아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NC소프트입니다. 8% 어제 급락했는데요. 그 이유를 좀 분석해 보고요. 매수 타이밍에도 잡아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이고 매수 의견 유지 56만 원의 목표 주가입니다. 자, 우선 급락의 이유는 첫 번째가 경쟁이고 두 번째가 지분 출회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자, 어제 8% 급락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 경쟁사 블리자드사의 디아블로4가 출시 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그야말로 인기가 높은 디아블로의 신작이 되겠는데요. 내년 6월 6일로 출시 일자를 확정했다라는 점. 지금 NC소프트가 신작을 꺼내려는 그런 시기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해진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변수도 커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분 출회에 대한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넷마블 쪽의 동사 지분을 8.8% 9월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디버레징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보유 자산 중에서 코웨이 쪽보다는 이제 NC소프트의 지분을 활용을 해서
디버리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부담 요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 게임사 중에서 내년 성장의 그림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게임사들의 트렌드 자체가 신작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신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의 소니가 지금 엔터와 게임 분야 쪽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콘솔 시장에 얼마큼 나갈 수 있느냐,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TL 같은 경우에는 콘솔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트렌드를 잘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는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 이노텍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된 건데요. 키움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47만원에서 43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제목은 호사다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좋은 것부터 보면 내년 광학솔루션이 계속 주도하는 그런 이익 성장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신형 아이폰 15번째 시리즈에서 이 폴디드 줌 카메라가 장착이 될 거기 때문에 판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액추에이터의 내재화가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또 전장으로도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말에 12조 원 이상의 수구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연간 흑자로 바뀔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고요. 또 반도체 기판 쪽에서는 고부가 가치 제품이죠. FCBGA와 관련해서 조기 사업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도 마련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를 낮췄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먹거리가 많아도 지금 성적표가 안 좋은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를 전 분기 대비 8%, 전년 대비해서 12% 정도의 성장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의 봉쇄 때문에 이 폭스콘 정저우 공장의 신형 아이폰 이 생산 차질이 그리고 원화 강세에 대한 영향을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인데요. 폭스콘의 11월 매출을 보면 전월 대비해서 29% 마이너스입니다. 통상 이렇게 11월이 되면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완전히 대비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사태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신형 아이폰의 생산 자체가 정상화가 돼야 동사에 대한 투자심도 개선될 것으로 보면서 그 시기는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